안녕하세요. 책요리 채널을 시작하는 문사철 요리사입니다. 저는 인문학부 철학과를 졸업하고 20대 후반, 거의 30세가 다 되어서 요리사의 일을 정식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요리사로서 일을 하지 않고 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레스토랑에서 요리사로 일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요리라는 채널을 시작을 했는데요. 좋은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10년 동안 열심히 일했었고, 또 다양한 요리와 영문판 요리책에 힘들게 번 돈을 써서 수집해 왔어요. 말 그대로. 하지만 요리보다 책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책요리라고 지어봤습니다. 책을 요리한다는 얘기죠. 요리는 대단한 요리는 아니고 집에서 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이야기하고, 음식 인문학과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책들을 소개하고 다루려고 합니다. 호기심이 강한 성격 때문에 워낙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계속 다루다 보면 음식에 대한 비중보다 책에 대한 비중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 관련 채널이 아니라 문사철, 즉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교양 채널을 생각하게 되는데, 제가 사실은 주방일보다 이런 분야의 책을 읽기를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음식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도시락, 또 생활 야식, 캠핑 요리, 그리고 요리책으로부터 딱 한두 가지 요리를 선정해서 소개하는 일을 하려고 해요. 제가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된 레스토랑은 호주에 있는 독일 레스토랑이었어요. 한국에 와서 슈바인학센을 이제 사 먹을 생각이 가끔 들기도 했지만, 당시에 너무 힘들게 일한 기억들 때문에 좀 지겨워져서 굳이 슈바인학센을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었는데요. 독일 레스토랑이 지겨워져서 관심사를 바꾼 요리는 스페인 레스토랑이었어요. 그래서 호주 시드니에 있는 다양한 스페인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여러 번 해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터키 레스토랑에서 일하기 위해 요리학교를 입학한 것이기 때문에 터키 레스토랑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의 경우, 특히 스페인 여행을 해봤던 저에게 아주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공존했었다가 치열한 싸움 끝에 가톨릭이 승리했던 만큼이나 문화적인 퇴적층이 다채로운 국가입니다. 그 요리에도 유럽과 중동이 함께 있어서 터키 음식을 통해서 중동 음식을 경험해봤던 저에게는 많은 영감을 주는 그런 음식이에요. 사실은 터키 요리를 배워보려고 했었던 이유는 중앙아시아 투르크 계열의 민족들하고 우리나라 한민족들과의 친연성에 대해서 세상에 알리고 싶고 꼭 말하고 싶은 주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터키 레스토랑에서 일하면서 제가 주목했던 분야는 터키 음식보다는 중동 전체의 지정학이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현재 성일광 박현도 교수님이 미디어에서 두 분 교수님께서 미디어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저도 오랫동안 주목해 왔습니다. 중동 음식인 터키 요리를 하던 시절에도 쉬는 날이면 하루 종일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또 중동 음악들을 듣고 있었는데, 무슨 말인지는 당연히 못 알아들었어요. 터키 말은 조금 알아들었지만 그 멜로디 자체에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듯한 인상을 늘 받았어요. 중동학, 지정학이란 두 가지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가 공부하고 싶었던 분야는 사실은 지정학이었어요. 국제관계학. 특히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강대국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지정학을 염두에 두고 중동 문제를 많이 생각을 했었고, 결국에는 그게 음식 인문학도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다 보면 참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해하려고 했던 분야가. 근데 비교종교학도 공부해야 되고 고대 중동학도 또 중동학도 관심을 다 가져야 되는데, 주방에서 일하다 보면 이제 그 관심사에 쓸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스스로 돌아보면 요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분야에 시간을 많이 쓰면서 살아왔어요. 아예 처음부터 이탈리아,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더라면
요리사로서는 더 경력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제 독일 음식과 터키 음식이 족발구이, 소시지, 양꼬치, 양고기 샌드위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일식과 중식을 배워보려고 했을 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주방에서 일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삶의 방편으로 살아왔던 셈인데, 그래서 저는 셰프도 요리사도 아니고 생계형 조리사인 셈이죠. 사실 제가 배우고 싶은 기술만 배우려고 했었기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마음은 항상 책, 국제관계학, 언론에 대한 관심뿐이었어요. 국내외 뉴스를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파악하는 것을 휴식으로 여길 정도로 저는 그 일이 적성에 맞았어요. 현재 하는 일과 관심사가 일치하지 않으면 당연히 행복하지 않고, 관심사에 대해서 정식으로 학위 취득을 하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비용, 또 돈이 없으면 또 졸업 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현재의 생활비를 희생할 수 없는 노릇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유튜브에서 스승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스승님들이 만드신 책들을 사서 읽어보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죠. 취미라고 한다면 건강한 취미가 될 수 있겠지만, 본업인 조리사 일보다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는다면 이건 저의 인생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그 큰 문제를 안고 계속 살아왔어요. 단 한 번뿐이 인생에서 꼭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생각한다면 저는 요리사로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돈을 버는 일보다 책을 쓰고 출간하는 일을 염원한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식품 물류업에서 일을 하면서 그 주방일조차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관심사에 대한 열정, 그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조차 이제는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이 시점, 지금이야말로 다시 요리책을 붙잡고 요리사로서 다시 출발해야만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업인 주방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이 일이 아니면 나는 돈을 벌고 생활하며 살 수 없다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정말 제대로 다시 요리를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은퇴할 때까지 요리사로서 일하고 싶은 마음에 요리책, 그리고 칼, 조리도구 등 스스로에게 퇴로를 차단하면서 일종의 매몰 비용으로서 도망가지 말자고 다짐해 왔는데, 현실적인 주방 경력에서는 터키 레스토랑을 퇴사하고 나서 제가 배우고 싶은 기술들만 배우고 한 사업장 한 업체에 머무르지 않고 유목민처럼 이직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경험, 여행이었다, 많이 배웠다라고 생각하지만 뒤돌아보면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고생들 뿐이었어요. 요리 실력은 성장시키기 위해서, 좋은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 쳤지만 음식은 음식일 뿐이고 술은 술일 뿐이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돈을 벌어서 생활하기 위한 방편, 그 자체로서 직업 자체에 완결성이 있는 산업군이었어요. 그렇게 요식업에서 거리를 두고 바라보니 농축산, 수산 등 다양한 전후방 산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현실적인 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는 내용들은 집에서도 웬만한 요리는 간단하게 요리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국내산, 수입산 식자재, 간편조리 식품 등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마켓컬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에서 소비자들은 식자재 쇼핑을 미식이 아닌 말 그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몰랐죠. 그 전에는 몰랐고 소비자들의 요리 실력이 상향 평준화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저조차도 이미 그렇게 살고 있었더라고요. 식당에서 식사를 잘 안 한다는 것은 집 주변에 좋은 레스토랑이 없다는 뜻도 되지만, 레스토랑에서 식사 형편이 안 될 때
게다가 일하느라 시간이 없어 식당까지 가서 식사를 할 시간이 없다는 뜻도 됩니다. 저희 경우는 세 가지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살기 위해서 숨을 쉬듯이 살기 위해서 식자재를 쇼핑하고 집에서 만들어서 요리를 직접 만들어 먹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유튜브 채널에서 맛있다고 하는 레스토랑 식당들을 많이 돌아봤어요. 근데 더 많이 돌아다녀 봐야 되지만 이젠 좀 많이 지쳤어요. 그래서 그래도 잘 되었으면 하는 식당, 레스토랑들이 꼭 있어요. 그런 곳은 시간을 내어서 꼭 한번 가서 식사를 하고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요리책도 읽다 보면 레시피, 양념, 향신료 내용들이 엇비슷하고 심지어 그 맛도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는 요리책을 제대로 공부하고 요리책을 읽으면서 해당 국가에 대한 호기심과 또 파생되는 주제들에 대해서 독소한 이력들을 기록하고 공유하려고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